아침 욕실의 공기는 아직 차갑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은 희미하게 흔들립니다. 당신은 늘 그렇듯 조용히 세면대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얼굴을 씻고 손을 털고 변기 물을 내리기 전 잠시 멈칫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물 위에 퍼지는 거품 그리고 은근히 느껴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감각.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계속 남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변화를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특별한 통증도 없고 당장은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저는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아왔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시작하고 어느 날 갑자기 커지는 문제, 바로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나빠지면 소변이 안 나오고 허리가 아픈 것 아닌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묵묵히 일만 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지는 일꾼처럼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신장 문제의 가장 위험한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많은 분이 간과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거품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가장 초기의 신호라는 것. 물론 모든 거품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변기물의 흰비누 또는 소변을 빠르게 본 경우에도 거품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신장의 필터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조용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제가 진료했던 한 72세 어르신은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소변에 거품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라며 가볍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증도 없고 식사도 잘하셨고 운동도 하셨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조용히 진행된 단백뇨 즉 필터 기능 이상이었습니다. 그분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프지도 않았는데요. 신장은 이렇게 티도 안 나나요? 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같은 분들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은 말이 없어서요. 신장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꼭 짚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생리적 변화입니다. 마치 노안이 오듯 근력이 빠지듯 신장도 조용히 힘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일부 음식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부드럽게 늦추고 심지어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학계에서도 논쟁이 존재합니다. 어떤 연구는 특정 영양소가 신장 회복을 돕는다고 강조하고 또 어떤 연구는 명확한 인과관계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진료하고 실제 환자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본 제 경험은 말합니다. 꾸준히 그리고 올바르게 먹는 작은 습관은 신장 건강에 분명한 변화를 만든다고요. 당신도 이미 알고 계실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식사 하나물 한 컵잠의 질혈동량, 모든 것이 건강과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어르신들이 꼭 알고 실천해야 할 내용을 최대한 따뜻하고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음식, 그 음식이 약해진 신장을 어떻게 부드럽게 도와주는지, 그리고 왜 특히 어르신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변기물 위에 맺히는 작은 거품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물살이 조금 샜나 보다. 비누가 덜 씻겼나? 혹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신장은 절대 큰 소리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늘 조용하게, 늘 아주 은밀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 중 가장 흔하고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품료입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거품은 왜 생길까? 의학적 진실, 한 가지 의학적으로 거품료의 핵심은 단백질입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혈액 속 단백질을 철저하게 걸러 재흡수합니다. 필요한 물질은 몸으로 돌려보내고 불필요한 노폐물만 소변으로 내보내죠. 하지만 신장의 필터가 약해지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단백질은 표면 장력을 크게 만들어 거품을 잘 형성하기 때문에 변기물 위에서 작고 동그란 거품이 오래 남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두 번의 거품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며칠 몇 주 동안 반복되는 거품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흔히 놓치는 의외의 사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단백뇨가 생긴 거겠지.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습관 변화 소화 능력 저하치아 문제 등으로 만성 단백질 부족 상태에 가까운 경우가 많죠. 그런데도 소변에서 단백질이 새고 있다면 그건 섭취량 때문이 아니라 필터 기능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거품료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저에게 찾아왔던 한 69세 어르신 이야기. 69세의 한 어르신은 검진에서 큰 문제 없이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혈압도 안정적 당뇨도 없음, 통증도 없음. 하지만 단 하나, 선생님 소변에 거품이 좀 생기는데 혹시 비누 때문인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분의 소변을 채취해 검사해보니 단백질 수치가 이미 정상 범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은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저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신장은 거의 끝까지 참고 일합니다. 그래서 아플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지금 초기에 발견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아시나요? 어르신은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다음부터는 소변도 제대로 봐야겠네요 하고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신장은 우리에게 아주 조그만 힌트를 던져주지만 그 힌트를 알아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학계에서 논쟁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거품료가 항상 단백뇨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며 신중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거품이 반복될수록 신장 기능 저하의 확률이 확실히 높아진다 라고 결론 짓기도 했지요. 하지만 제가 진료한 수천 명의 환자를 기준으로 보면 반복되는 거품은 거의 항상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눈에 띄는 증상보다도 훨씬 먼저 나타나는 초기 변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거품이 보내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왜 특히 어르신들이 더 주의해야 할까?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모세혈관은 탄력을 잃고 필터막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던 양의 단백질도 노년기에는 체내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죠. 그래서 60세 이후의 거품류는 절대로 평범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치는 현상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신장 기능 저하나 혈관 손상의 그림자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거품료를 나이 탓이겠지 라고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하게 읽기 시작하신 겁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별표 약해진 신장을 부드럽게 회복시키는 한 가지 음식 별표이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어서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신장 건강 거품료 혹은 어르신들의 식단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그리고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음식이 약해진 신장을 부드럽게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식품과 영양소를 만나왔고 어르신들의 몸이 어떤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도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장이 특히 편안해하고 회복 속도를 부드럽게 끌어올려주는 영양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흔해서 쉽게 지나치지만 제대로 알고 꾸준히 드신 분들은 분명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별표 칼륨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신장 모세혈관을 안정시키고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돕는 저염 저단백 기반의 수용성 섬유질 별표입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왜 수용성 섬유질일까? 의학적 이유 한 가지. 노화된 신장은 노폐물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때 수용성 섬유질은 장 안에서 젤처럼 변의 노폐물과 독성 부산물을 흡착해 몸 밖으로 함께 배출합니다. 그 결과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힘이 떨어진 신장에게 일 좀 덜 해도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해주는 조용하고 든든한 조력자와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 노인병학회에서는 신장 기능 저하 초기에는 수용성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신장 부담을 줄이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흔히 간과되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 사람들은 보통 신장 건강이라고 하면 싱겁게 먹기물 많이 마시기 단백질 조절 등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섬유질 특히 수용성 섬유질을 턱없이 적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장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숨은 원인입니다. 다시 말해 섬유질 부족 오른쪽 화살표 장내 독성물질 증가, 오른쪽 화살표 혈액 내 노폐물 증가, 오른쪽 화살표 신장에 더 많은 부담이라는 악순환이 조용히 진행되는 것이죠. 수용성 섬유질은 바로 이 악순환을 끊어주는 안전한 개입입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예상 밖의 음식. 그러나 효과는 확실한 음식 많은 분들이 섬유질은 채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섬유질 섭취에서 정말 중요한 음식은 다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식품은 신장이 매우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삶은 귀리, 오트밀, 수용성 섬유질 베타글루칸이 풍부히 익힌 사과, 애플팩틴, 장 독성물질을 흡착해 배출 고구마의 수용성 섬유 부분 소화가 편안하고 신장 부담이 적은 보리차, 보리밥 혈당 및 염분 부하 감소에 도움.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칼륨 함량이 과도하지 않으면서 장에서 독성물질을 묶어 신장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이 이미 드시고 계시는 음식들이지만 신장을 위해 왜 좋은지를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마치 숨을 조금 더 길게 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한 어르신의 조용한 변화 사례, 제게 진료받던 74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와 같은 식사를 하면서도 소변에서 단백질이 조금씩 증가하던 상황이었죠. 약을 늘릴 필요는 없었지만 식단 개선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아침에 죽 대신 부드럽게 끓인 귀리 한 공기만 드셔보세요. 그리고 오후에는 익힌 사과 반 개만 추가로 드셔보세요. 많은 기대를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속이라도 편하면 좋지 정도였겠죠. 그런데 2달 후 소변 단백질 수치가 분명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도 안 늘렸는데 왜 좋아졌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신장이 좋아하는 걸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신장을 편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경험했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진은 섬유질과 신장 기능 회복의 직접적 연관성을 확정하기엔 이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들은 섬유질 섭취를 늘리면 염증 수치와 독성 물질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고 보고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완전한 정답이 내려지지 않았더라. 도리스크 없이, 부작용 없이 신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생활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소변이 맑아졌다, 거품이 줄었다, 몸이 덜 붓는다 라고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며 왜 어르신들이 특히 이 음식들을 꾸준히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속적인 섭취가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다음 섹션에서 깊이 있게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 한 끼간씩 한아물 한 잔이 젊은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장은 특히 그렇습니다. 60세 이후의 신장은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처럼 한 번에 많은 일을 처리하지도 못하고 한 번 손상되면 회복 속도도 매우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별표 수용성 섬유질을 포함한 부드러운 식재료 별표를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왜 꾸준함이 핵심일까? 신장 회복은 단기간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처럼 1에서의 주 안에 즉각적인 효과를 느끼는 장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수많은 혈관과 미세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회복 또한 급격한 변화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신장은 작은 도움을 매일매일 받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거나 갑자기 식단을 바꾸거나 유행을 따라 특정 음식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신장이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건강은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천천히 매일 조금씩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꾸준함이 만든 실제 변화, 한 76세 할아버지의 사례. 제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는 76세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늘 밝고 유머 있는 분이었지만 피검사에서는 경미한 신장 기능 저하가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선생님 저는 물도 많이 마시고요. 짜게도 안 먹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라며 고민을 털어놓으셨죠.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침을 거의 드시지 않고 점심과 저녁은
단백질과 나트륨 중심의 식단이었습니다. 섬유질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 신장은 매일 부담되는 구조였죠. 그래서 저는 딱 2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1점 아침에 따뜻하게 끓인 오트밀 반 공기, 2점 하루 중간에 익힌 사과 4분의 1에서 2분의 1개, 그 외의 식단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이어트 도제 안식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2달 뒤 검사를 했을 때 신장 기능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아침에 따뜻한 죽 같은 거 먹은 것뿐인데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르신의 신장은 그 작은 변화를 매일매일 쉬지 않고 느끼고 있었어요. 이 사례는 제 진료 경력에서 정말 흔한 이야기입니다. 꾸준함 이야기입니다. 특히 신장에게는요, 작은 파란색 마름모 섬유질 음식이 신장을 꾸준히 도와주는 방식 수용성 섬유질은 하루만 먹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으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장내 독성 부산물 감소, 혈액 내 염증 수준 서서히 낮아짐,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노폐물 감소, 소변이 맑아지고 거품 감소, 붓기 완화, 혈관 건강도 함께 안정. 즉, 오늘 당장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도 신장은 내부에서 조금씩 쉬고 정리하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별표 먹는 약이 아니라 먹으며 쉬게 하는 과정, 별표입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학계에서도 주목하는 패턴, 일부 연구진은 섬유질이 신장 건강을 직접적으로 회복시킨다기보다 장내 독성물질을 줄여 간접적으로 돕는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섬유질 섭취량이 많은 노인일수록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유의미하게 느려진다고 보고합니다. 논쟁은 있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어르신에게 꾸준함이 가능한 음식이라는 점.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그리고 그 꾸준함이 신장에게 가장 안정적인 보호막이 된다는 점. 약처럼 부작용이 있지도 않고 특별한 제한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부담은 없고 효과는 서서히 누적됩니다. 이보다 안전한 건강 습관이 있을까요? 작은 파란색 마름모 다음 섹션 미리 보기. 그렇다면 이 섬유질과 음식들이 신장세포를 어떻게 부드럽게 도와주는지, 어떤 기전에 의해 회복 과정이 진행되는지 다음 섹션에서 조금 더 깊고 전문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한 장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고 수만 개의 미세혈관과 작은 여과막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우리 몸을 정리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정교한 시스템이 서서히 느려지고 특히 미세혈관의 탄력과 여과막의 투과 조절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불필요한 단백질염, 증물, 질독성 부산물이 신장으로 너무 많이 몰린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수용성 섬유질 기반의 음식들은 이 복잡한 문제들을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완화시킵니다. 그 원리를 조금 더 깊고 쉽게 설명드려 볼까요? 작은 파란색 마름모 1. 장내 독성물질을 줄여 신장 부담을 직접 완화한다.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느려지고 섭취한 음식이 장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결과 유해균이 만든 독성물질이 많아지고 이들이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여기서 큰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젤처럼 편하여 독성물질을 흡착 유해균이 만들어낸 암모니아, 페놀류, 유기산 등을 함께 배출 장내 환경을 개선해 독성물질 생산 자체를 감소, 즉 신장이 받아야 하는 노폐물의 양을 실제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신장은 그만큼 일을 덜하게 되고 피로도가 내려가며 천천히 휴식과 회복의 여유를 되찾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2. 미세혈관의 염증 반응을 줄여 필터막을 보호한다. 신장의 필터는 머리카락보다도 얇고 작은 충격에도 손상될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합니다. 나이가 들어 나타나는 만성 염증은 이 필터막을 조금씩 두껍게 만들고 새는 구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섬유질의 작용 중 가장 과소평가된 효과가 바로 항염작용입니다. 장내 독성 물질 감소, 오른쪽 화살표 혈관염증 감소, 혈관염증 완화, 오른쪽 화살표 신장, 미세혈관의 부담 완화, 미세혈관 안정, 오른쪽 화살표 여과 기능이 더 정확하게 돌아감. 많은 어르신들이 소변 거품이 줄었어요, 아침 붓기가 없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귀리의 베타글루칸사과의 팩틴보리의 수용성 섬유질은 미세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작용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3. 혈당과 염분의 변동폭을 줄여 신장을 지켜준다. 신장은 항상 일정한 혈액 상태에서 가장 잘 기능합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거나 염분이 갑자기 많아지면 신장은 그 순간순간마다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매우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이 혈당염분의 변동폭을 부드럽게 낮춰줍니다. 음식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만들어 혈당 스파이크 완화 염분 배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 혈관의 부담 완화로 신장 혈류가 안정 즉 신장이 놀라지 않게 충격을 받지 않게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파란색 마른 모사, 신장세포 재생 환경을 조용히 만들어준다. 신장세포는 재생 속도가 매우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신장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다른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염증이 낮아지면 독성 물질이 줄어들면 혈류가 안정되면 신장세포는 천천히 회복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간처럼 빠르게 재생하지는 않지만 환경이 좋아지면 손상된 부위를 보호하고 기능 저하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섬유질 기반 음식들은 바로 이 회복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작은 파란색 마른 모 학계의 논쟁 회복인가? 악화지연인가? 몇몇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섬유질은 신장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는 속도를 늦추는 것뿐이다. 반대로 다른 연구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장내 독성물질 감소와 혈관 안정은 실제로 기능 회복을 돕는 과정이다. 두 의견 중 무엇이 더 정답일까요? 저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지켜보며 이렇게 느꼈습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르신들의 삶이 실제로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붓기가 줄고, 피로가 줄고, 소변이 맑아지고, 단백질 수치가 내려가고, 혈압이 안정되고, 이 모든 것이 신장이 편안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회복이든 악화지연이든 결과는 분명합니다. 삶이 더 편안해지고 더 건강해진다는 것. 작은 파란색 마른 모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는 섬유질 기반 음식들이 신장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돕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신장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식습관과 위험한 조합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생활습관이 왜 신장을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지를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질환의 가장 큰 특징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거의 없고 눈에 띄는 증상도 없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은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몇 달 몇 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신장은 당신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따라 조금씩 좋아지기도 하고 조금씩 지치기도 하며 때로는 회복 불가능한 단계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특히 별표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식습관들 별표은 신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요소입니다. 소리 없이 신장을 괴롭히고 필터 기능을 약하게 만들며 지속된 부담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수십 년 진료 경험 속에서 제가 가장 자주 목격했던 별표, 침묵 속의 위험 습관 별표들입니다. 작은 파란색 마른 모일, 짜게 먹는 습관 나도 모르게 신장을 압박한다. 한국 어르신들에게 가장 흔한 식습관이 바로 염분 과다 섭취입니다. 된장국, 김치잡, 갈장아찌 어르신들의 밥상에서 빼기 어렵고 익숙한 음식들이죠. 하지만 신장은 염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가장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염분이 많아질 때마다 신장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압 상승, 신장 혈관의 긴장 증가, 신장 필터막의 부담 증가, 소변 내 단백질 배출 증가, 통증은 없지만 신장은 매일 과로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 저는 짜게 안 먹어요. 하지만 김치 한 조각국 한 숟갈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염분 은숨은 위험입니다. 작은 파란색 마른 모 2.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먹기 신장에 큰 충격.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은 맞습니다. 근육면 영역 회복 속도 모두 단백질과 관련이 있죠. 하지만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 특히 저녁에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신장에게는 매우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대사 부산물이 한 번에 몰리고 요소, 암모니아, 크레아티닌이 급격히 증가하며 신장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갑자기 과로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이라면 이 습관은 더욱 위험합니다. 학계에서도 단백질 섭취는 양보다 배분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적은 양을 2에서 3에 나누어 먹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작은 파란색 마른 모 3.
과일을 건강식이라고 무조건 많이 먹는 습관,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일은 몸에 좋은데 많이 먹으면 좋지 않나요? 하지만 과일에는 과당, 혈당을 불안정하게 함, 칼륨, 신장이 약해지면 과다 축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키위, 감, 오렌지 같은 고칼륨 과일은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을 많이 먹는다고 피부가 좋아지거나 면역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장이 과부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지나치면 독입니다. 과일은 무조건 건강하다는 생각이 많은 어르신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른 모사. 국물 습관 모르는 사이에 신장이 망가진다. 한국 식습관에서 국물은 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물에는 염분, 포화, 지방, 퓨린 등이 고농도로 녹아 있습니다. 국 한 컵은 밥 2공기보다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줄 때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면, 국물찌개, 국물 곰탕, 설렁탕, 국물 젓갈과 함께 먹는 국물류 어르신들의 붓기고 혈압, 뇌혈관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 중국물 습관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른 모, 아프지 않으니 괜찮겠지 라는 생각 자체가 위험. 신장은 정말 조용한 장기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프지 않으니까 문제 없다고, 검사해서 크게 이상 없다니까 그냥 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통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문제가 생겨도, 고장이 나도, 심지어 기능이 크게 떨어져도 거의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보일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학계에서 도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이유. 신장질환 분야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약물보다 생활습관 변화가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염분 조절, 오른쪽 화살표 혈압 안정, 단백질 분배, 오른쪽 화살표 필터막 부담 감소, 국물 줄이기, 오른쪽 화살표 노폐물 감소, 섬유질 섭취, 오른쪽 화살표 장내 독소 감소, 과일 과다 섭취 줄이기, 오른쪽 화살표 칼륨 안정. 즉 생활습관 하나가 약 1개와 맞먹는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작은 파란색 마른 모. 다음 섹션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다음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어르신들이 오해하고 있는 단백질 과다 섭취의 역설입니다.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먹다가 오히려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대표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이 약해진 어르신들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단백질이 좋다길래 열심히 챙겨 먹고 있는데 그게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필수이지만 너무 많거나 한 번에 몰아먹거나 잘못된 형태의 단백질을 먹으면 신장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별표 건강을 위해 먹던 단백질이 오히려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역설 별표이 노년층에게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작은 파란색 마른 모일. 단백질은 필수, 그러나 대사 과정이 문제다. 단백질은 근육 면역, 세포, 호르몬의 복력, 노년기 건강의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몸에서 분해될 때 요소 암모니아, 크레아티닌 같은 부산물이 생성됩니다. 이 부산물들은 반드시 신장을 거쳐야만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은 갑자기 처리해야 할 찌꺼기가 늘어나게 되고 이미 힘이 떨어진 신장일수록 이 변화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백질 대사 부산물은 혈관 염증을 증가시키고 있는 곧바로 신장 필터막을 손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작은 파란색 마른 모. 한 끼 폭식 형태. 요이 단백질 섭취가 가장 위험하다. 특히 60세 이후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별표 단백질은 중요하니까 저녁에 많이 먹어야지 별표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는 신장에게 거의 폭탄과 같습니다. 왜일까요? 저녁 시간은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신장 여과율 GFR이 떨어지고 체내 노폐물 배출이 느려지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단백질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요소 크레아티닌이 급증, 신장 필터막 압박, 혈압 상승, 다음날 아침 부종 증가, 소변에 거품 증가, 이런 변화들이 실제로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학계에서도 노년층은 단백질을 한 번에 먹지 말고 적은 양을 2에서 3회 분할 섭취해야 한다는 권고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른 모. 과도한 육류 중심의 단백질은 신장에 더 큰 압박. 단백질이라고 모두 같은 단백질이 아닙니다. 신장은 특히 별표 붉은 고기, 소돼지, 별표에서 나오는 부산물에 민감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퓨린 함량 높음, 오른쪽 화살표 요산 증가, 포화지방 많음, 오른쪽 화살표 혈관 염증 증가, 단백질 분해, 부산물 농도 높음. 반면 신장이 조금 더 편안해하는 단백질은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생선, 달걀, 콩류, 과다 섭취만 피하면 안전. 두부, 흰살, 고기, 귀리보리 기반의 복합 탄수화물 플러스 식물성 단백질 즉 단백질의 질과 형태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작은 파란색 마른 모사, 단백질을 적게 먹으면 근육 빠지지 않나요? 라는 걱정, 이 질문도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단백질을 과하게 먹는다고 근육이 늘어나지 않는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오히려 신장 부담만 증가한다. 근육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은 체중 1kg당 0.8에서 2.2g 정도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지나치게 적게 먹거나 아예 반대로 지나치게 많이 먹는 극단적인 패턴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균형이 핵심입니다. 신장을 보호하면서도 근육을 유지해야 한다면 1회 섭취량은 20g 이하 하루, 2에서 3회 나누어 섭취 하루 중 저녁에는 적게 점심에 많이 이 원칙만 지켜도 신장 부담은 최소화되면서 근육 유지 효과는 최대화됩니다. 적은 파란색 마른 모 5 학계의 논쟁, 고단백식, 저단백식, 신장 분야에서 가장 큰 논쟁 중 하나가 바로 별표 단백질을 줄여야 하는가? 별표입니다. 일부 연구, 단백질을 줄이면 신장 부담이 줄어 기능 저하 속도가 느려진다. 다른 연구, 지나치게 낮은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근육 감소와 면역력 저하를 초래한다.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둘을 조합한 중도적 관점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양을 줄이기보다 섭취하는 방식과 분배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즉, X표시 단백질을 지나치게 제한하지도 말고 X표시 한 끼에 몰아서 먹지도 말고 크고 진한 동그라미 적당량을 나누어 천천히 먹는 것이 정답입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저에게 상담하러 온 한 71세 남성의 이야기.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삶은 계란 4개, 닭가슴살 200g, 단백질 쉐이크 한 잔을 저녁에 몰아서 드셨습니다. 몸이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분의 말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크레아티닌 상승 소변, 단백질 증가 아침 부종 심화 명백한 신장 부담이었습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단백질을 점심으로 이동시키고 양을 나누어 드시도록 한 지 한 달 후 수치는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좋은 걸 먹는다고 한 건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좋은 음식이라 도먹는 방식이 잘못되면 신장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방법을 바꾸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른 모. 다음 섹션 예고. 다음 섹션에서는 신장을 조용히 지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큰 원인, 별표 약물 오남용, 과보조제 함정 별표에 대해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거나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약국에서 약을 하나둘 사서 스스로 조절해 드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 신장에게는 아주 큰 부담이 됩니다. 제가 40년 동안 진료하면서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약물 오남용, 특히 진통제, 항염제, 수면제, 건강보조제의 무분별한 사용이었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먹는 모든 약물의 배출 담당 기관입니다. 약의 효과를 본 뒤 남은 잔여물은 모두 신장을 통과해야 몸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사용이 늘어나면 신장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찌꺼기와 독성 물질을 처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점점 약해지고 지쳐갑니다. 작은 파란색 마른 모일, 진통제, 소염제의 조용한 독성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어깨가 결릴 때 많은 어르신들은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복용하십니다. 하지만 진통제, 특히 NSAIDs 계열은 신장 혈류를 감소시키고 필터 기능을 저하시키며 심한 경우 별표 급성 신손상 AKI, 별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절대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68세 어르신이 무릎 통증 때문에 며칠만 먹으려고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2달 뒤 피검사 결과는 크레아티닌 상승. 하지만 그분의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요. 바로 이것이 진통제가 만들어내는 조용한 위험입니다. 작은 파란색 마른 모이, 수면제와 항불안제 신장을 직접 공격하지 않아도 지치게 한다. 불면증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잠이 안 오면 다음날 온몸이 무겁고 혈압도 올라가고 기운도 없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면제나 항불안제를 장기간 복용합니다.
이 약들은 신장을 직접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은 아니지만 혈압 변동, 증가 탈수 유발 대사 조절, 불균형 같은 문제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수면제를 드시고 물을 덜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폐물이 더 진해지고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커집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3. 건강보조제에 생각지도 못한 함정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는 이겁니다. 영양제는 약이 아니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지. 하지만 건강보조제도 모두 간 신장을 통해 대사되고 배출됩니다. 특히 다음 성분들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C, 마그네슘, 과다단백질 파우더, 홍삼 농축액, 고칼륨, 허브 제품 함량이 모호한 수입 영양제. 실제로 저는 영양제를 6에서 7가지씩 드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그중 2에서 3가지가 겹치는 성분이면 실제 섭취량은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어느 73세 여성 환자분은 면역력을 높이려고 비타민C 2000mg을 매일 드셨습니다. 그 결과 신장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어 한동안 약물 치료가 필요했죠. 그분의 말은 잊히지 않습니다. 좋으라고 먹었는데 오히려 몸을 망칠 줄 몰랐어요. 작은 파란색 마름모 4. 감기약, 친정체 근육이 완제, 잔여물은 모두 신장으로 간다. 어르신들이 자주 드시는 그냥 약들도 결국은 신장을 거쳐야 합니다. 감기약, 근육이완제, 소화제, 항생제, 이뇨제, 항히스타민제, 이 모든 약의 대사 부산물은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별표 추가 업무량 별표입니다. 신장은 말합니다. 저도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5. 학계에서도 경고하는 약물 누적의 위험의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약물 독성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약물 누적이다. 하루 한 알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그 한 알이 매주 매달 몇 년 동안 쌓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고령 환자의 신장 기능 저하 원인 중 약 20에서 25%가 약물 및 보조제 누적에 의한 것입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6. 그렇다면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정답은 단순합니다. 진한 체크 표시 필요한 약만 최소한으로 의사와 상의하며 진한 체크 표시 영양제는 2에서 3가지로 정리하고 중복 성분 체크, 진한 체크 표시 수면제, 진통제는 단기간 필요할 때만, 진한 체크 표시물은 하루 종일 나누어 충분히 이 4가지 원칙만 지켜도 신장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다음 섹션 예고. 다음 섹션에서는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는 흔한 믿음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물 섭취 시간 방법에 따라 신장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물을 많이 마셔요. 그런데도 몸이 붓고 소변이 탁해요. 하지만 상담을 조금만 더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물을 많이 마시는 것과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신장은 물을 통해 자신에게 쌓이는 부담을 덜어내고 혈액 속 노폐물을 희석하고 역과 기능을 안정시키는 매우 중요한 과정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노년기가 되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마시는지가 신장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오늘은 물을 잘 마시기만 해도 신장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의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1. 물을 마신다는 말 속에 숨은 오해. 어르신들 대부분은 아침에 한 컵 식사할 때, 한 컵 약 드실 때 한 컵 이렇게 물을 드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가 아니라 별표 목이 마를 때만 마시는 방식 별표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목마름 신호 자체가 크게 둔해진다는 점입니다. 즉 몸은 이미 탈수 상태인데 당신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탈수는 곧 소변 농축 노폐물 증가, 신장 부담 증가, 거품류 악화, 혈액점도 상승, 이런 문제로 이어집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2. 물은 양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물을 1에서 1.5리터 정도 드시지만 그 물을 언제 마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패턴은 신장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아침에 거의 안 마시고 점심 저녁 때 한꺼번에 몰아 마시는 패턴.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신장은 오전의 청소 능력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오랜 밤 동안 탈수 상태가 지속된 뒤 아침에 물을 거의 안 마시게 되면 농축된 소변, 높은 노폐물 농도, 신장 혈관, 수축 필터 압력 증가, 이런 악조건이 계속해서 겹치게 됩니다. 신장은 말없이 고생합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3. 밤에 물 많이 마시면 안 되죠. 에 대한 진실 맞습니다.
어르신들은 밤에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수면이 깨지고 다음날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녁 이후 물을 거의 끊어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장에게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신장 여과율이 떨어지고 혈류량이 낮아지며 노폐물 처리 능력이 매우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소변이 지나치게 농축되고 신장 세포에 건조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것입니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저녁 늦게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저녁 7시 전에 충분히 마시는 것. 작은 파란색 마름모 4. 실제로 물만 바꿔도 달라진 살해 72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늘 부종이 심해 아침에 손가락이 붓고 반지가 꽉 끼며 소변도 탁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물을 많이 마셔요. 하루에 2병 넘게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오전에는 물을 거의 안 마시고 저녁과 자기 전에 집중적으로 마시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전략을 드렸습니다. 일정 기상 후 30분 안에 물 1컵이시죠. 점심 전까지 물 2컵 3, 오후에는 천천히 1에서 2컵 4. 저녁 7시 후에는 한 모금씩만 식단이나 약은 일절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직 물 마시는 시간만 바꿨습니다. 6주 후 소변 거품 감소, 아침 붓기 사라짐, 크레아틴인 수치 안정혈압도 소폭 개선, 이 모든 변화가 별표별표물을 제대로 마신 것, 별표별표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물만 잘 마셔도 이렇게 달라지나요?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르신. 신장은 시간과 습관을 가장 좋아합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5. 학계에서도 강조하는 규칙적 수분 공급의 힘. 신장학회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충분한 수분이 아니라 일정한 수분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수분 공급은 여과 기능 유지에 직접적 도움이 된다. 특히 노년층은 수분 공급 패턴이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좌우한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아침 수분 섭취가 충분한 사람은 단백뇨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낮다라는 결과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는가가 신장 건강의 핵심 요소라는 의미입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6. 가장 효과적인 하루물 섭취 루틴. 다음은 제가 실제 환자분들께 권장하는 신장, 편한 물 마시기 루틴입니다. 아침 기상 후 10에서 30분 안에 오른쪽 화살표 미지근한 물 200ml. 점심 전까지 오른쪽 화살표 총 300에서 500ml. 오후 오른쪽 화살표 300ml 정도. 천천히 저녁 7시 이후 오른쪽 화살표 한 모금씩만. 갈증 해소 용도. 이렇게만 해도 신장은 하루 종일 안정된 혈액 환경 속에서 부드럽게 일할 수 있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다음 섹션 예고.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신장 건강을 회복한 어르신의 감동적인 실제 사례를 통해 작은 변화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더 깊고 따뜻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해온 수많은 어르신들 가운데 지금도 마음 깊은 곳에서 잊히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별표 신장은 조용한 변화에도 깊게 반응한다. 별표는 사실을 가장 따뜻하고 가장 실감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올해로 78세가 된 남성분이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사는 소박한 분이었거늘 밝은 표정과 여유 있는 말투가 특징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진료실로 들어오실 때만큼은 표정이 조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요즘 소변에 거품이 많아요. 밤에도 자꾸 깨고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단백뇨 수치가 안정 범위를 넘어 있었고 크레아틴인은 상승 중이었으며 아침마다 발목이 붓는 증상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스러웠던 건 그분 스스로 느끼는 변화였습니다. 나는 아직 아픈 건 없는 줄 알았는데 몸이 무겁습니다. 이 말 속에는 조용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1. 변화의 시작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실천. 저는 약을 크게 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께 드린 조언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물 1잔, 점심 전까지 물 2잔, 저녁 7시 이후 물 줄이기, 오트밀 반 공기 익힌 사과, 조금 단백질은 나누어 먹기, 국물 줄이기.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저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분은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무리하게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천천히 꾸준히 제가 말한 작은 것들을 실천했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2. 한 달 후 작은 변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다 한 달 뒤 검사 결과를 보던 그분은 말없이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소변의 거품이 절반 이상 줄었고 아침 붓기가 거의 사라졌으며 크레아티닌 수치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변한 게 하나 있어요. 아침에 눈 뜰 때 몸이 좀 가볍습니다. 이 변화는 불과 한 달 만에 찾아온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3. 3달 후 마음까지 회복되다. 3달째 되는 날 그분은 검사를 마치고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살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뭐가 그렇게 달라지셨어요? 라고 여쭙습니다. 그분은 손가락을 펼쳐 보이며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아침에 발목이 덜 붓습니다. 전보다 숨이 덜 차요. 밤에 2번 깨던 게 이제 한 번만 깨요. 소변이 맑아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은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예전엔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가볍습니다.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사. 의학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몸과 마음의 연결, 신장이 약해지면 몸만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운이 떨어지고 의욕이 줄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밤잠이 불편해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반대로 신장이 조금만 안정되면 몸의 피로가 풀리고 수면이 좋아지고 식욕이 회복되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의학적으로 100%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수십 년 경험상 저는 확신합니다. 신장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진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이 다시 일어선다. 그분은 이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5. 학계에서도 말하는 작은 변화의 누적 효과. 최근 연구들은 뒤늦게야 다음 사실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생활습관 변화는 약물 못지않은 효과가 있다. 식이 조절, 수분 패턴, 염분 관리, 섬유질 섭취는 신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인다. 조기 변화는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확연히 늦춘다. 이 연구 결과들은 그 어르신의 변화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6. 당신에게도 가능한 변화. 그분이 특별해서 좋아진 게 아닙니다. 어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를 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작은 것, 하나, 그 작은 것을 꾸준히 한 것뿐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조용히 도와주면 조용히 되돌려줍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다음 섹션 예고.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신장이 편안해지는 하루 루틴을 보다 실용적이고 따라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신장은 크게 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고 부드러운 습관들이 매일 조금씩 쌓이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신장이 편안해지는 하루 루틴은 수백 명의 어르신들에게 직접 적용하며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들만 모아 구성한 것입니다. 이 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담도 없습니다. 그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부드럽게 신장을 쉬게 한다는 마음으로 실천하면 충분합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1. 아침. 신장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에 가벼운 시작. 아침은 신장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밤새 농축된 혈액을 희석하고 노폐물을 씻어낼 준비를 하는 시기죠. 1. 기상 후 10에서 30분 안에 미지근한 물 1컵, 200ml, 오른쪽 화살표 혈액 점도를 낮추고 오른쪽 화살표 신장에 이제 일어나도 됩니다. 라는 신호를 부드럽게 전달합니다. 이 아침 식사는 무겁지 않게 오트밀이나 따뜻한 죽 익힌 사과 반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신장 미세혈관이 갑작스런 압박을 받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3. 커피는 아침 식사 후 1에서 2시간 뒤에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아침 공복의 카페인은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 신장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2. 오전. 수분 안정 구간을 만드는 시간. 이 시간대는 신장 회복을 돕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1. 점심 전까지 물 300에서 500ml 천천히 섭취. 오른쪽 화살표 농축 소변을 예방. 오른쪽 화살표 독성 물질 희석. 오른쪽 화살표 필터막 안정. 2. 짠 음식 피하기. 된장국 김치찌개의 자극은 오전의 회복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짠 음식 하나로 이틀치 신장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3. 점심. 하루 중 단백질을 가장 잘 소화하는 시간. 어르신들의 몸은 점심에 단백질을 가장 안정적으로 대사합니다. 따라서 다음 원칙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단백질은 점심에 집중 달걀 1에서 2개 생선 또는 두부, 흰살고기, 적당량 밥 또는 보리밥 플러스 채소. 채소의 섬유질은 단백질 대사를 부드럽게 하고
노폐물 생성을 줄여줍니다. 국물은 3숟갈 이하 식사 시간에 국물만 줄여도 신장 부담이 즉시 낮아집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4. 오후 신장이 가장 편안해지는 안정 구간이 시간대는 신장의 부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가벼운 회복 루틴을 넣기 좋습니다. 1. 따뜻한 차 한 잔, 보리차, 옥수수차, 도라지차 등이 좋습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신장 혈류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가벼운 10에서 15분 걸음, 운동이 아니라 순환 개선의 시간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혈액순환은 신장 기능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3. 섬유질 간식 익힌 사과 조각이나 고구마 2-3숟갈 정도면 충분합니다. 장 독성물을 흡착해 신장에게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5. 저녁. 신장이 가장 피곤해지는 시간, 가볍게 천천히 저녁은 신장의 하루 중 가장 지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원칙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백질 많이 먹지 않기, 오른쪽 화살표 소량의 생선이나 두부 정도가 적당합니다. 국물 금지, 오른쪽 화살표 이 시기의 고염도, 국물은 다음날 붓기와 거품료로 이어집니다. 물은 7시 전에 충분히, 오른쪽 화살표 저녁 이후에는 큰 컵으로 마시지 말고 한 모금씩만. 식사량은 70%만, 오른쪽 화살표 저녁 과식은 다음날 아침 수치를 가장 크게 나쁘게 만듭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6. 밤.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 수면은 신장이 회복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다음 원칙만 지켜도 신장은 밤새 부담 없이 쉴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 3분 혈류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방온도 20에서 23도 유지. 너무 추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너무 더우면 탈수가 일어납니다. 잠들기 전 물은 한 모금만. 신장 부담 없이 수면 중 방광 자극도 줄어듭니다. 수면 6.5에서 8시간 목표. 수면 부족은 크레아티닌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어르신은 거의 없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치. 이 루틴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이 목적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완벽하게 지키려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고 조금씩 실천하는 분들이 결국 건강을 지킨다. 신장은 과한 것을 싫어합니다. 급한 변화도 싫어합니다. 조용히 천천히 꾸준한 변화를 좋아합니다. 이 하루 루틴은 당신의 신장이 가장 편안하게 일하고 가장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리듬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실천만 꾸준히 이어진다면 당신의 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벼움과 안정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다음 섹션 예고.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부드럽게 정리하며 당신의 마음에 깊은 안정을 줄 수 있는 조용하고 따뜻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소변에 생기는 작은 거품에서 시작해 음식물, 약물, 생활습관, 그리고 마음의 변화까지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쩌면 당신의 마음 한쪽에는 이런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부터 해도 괜찮을까? 이미 나이가 많은데 변화가 있을까? 저는 진료실에서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반복해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괜찮습니다.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신장은 작지만 분명한 변화에 가장 깊이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회복되는 몸의 흐름. 신장은 무언가를 빨리 바꾸거나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실천 하나를 조용히 꾸준히 이어갈 때 그 힘을 가장 강하게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78세 어르신처럼 당신도 어느 날 문득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붓기가 줄었네. 소변이 더 맑아진 것 같네. 밤에 한 번만 깨네. 몸이 덜 무겁네. 이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쌓여 더 큰 안정과 편안함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하루가 가벼워지고 활력이 조금씩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몸의 문제를 넘어 당신의 마음까지 부드럽게 바꾸어줍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풀리기 때문입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이 여정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속에 작은 결심 하나라도 생겼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큰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아침물 1컵, 점심 중심 단백질, 국물 줄이기, 수용성 섬유질,
조금 저녁엔 가볍게 약물은 필요할 때만, 그리고 꾸준함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 작은 변화를 하나만 만들면 신장은 그 변화를 터닝 포인트로 받아들입니다. 그저 하루 한 가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파란색 마름모, 당신은 스스로를 돌볼 힘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해지면 이제 나도 늙었나 보다, 별 수 있겠나 라고 쉽게 체념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당신과 같은 분들이 작은 실천으로 삶의 질을 바꿔내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별표 단순한 하루 한 걸음 별표이었습니다. 당신의 신장은 오늘부터라도 충분히 더 건강해지고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작은 파란색 마름모, 따뜻한 마무리 인사.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 영상을 통해 작은 희망의 씨앗이 마음속에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늘 드리는 한마디를 남기며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